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결혼 4년 차인 전 집안의 막내인 둘째 아들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예요. 저에겐 아주 콧대 높고 대단한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의 잘 만나는 것만큼이나 동서지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 그러더니 설마 제가 그런 형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형님네 친정도 잘 살고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하기에 대단하다 싶어서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그냥 잘난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찌나 자존심이 세고 콧대가 높은지 사람 무시하기를 아주 예사로 알고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외동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살면서도 고생을 몰라서 그런 건지 시집와서도 시댁에서까지 갑질을 하며 시댁 안에서도 떵떵거리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면 잘난 거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 형님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평범한 집안의 아주버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유부단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주버님이 형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며 사는 게 뻔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무시할까요? 전 시어머니 처음 뵈면서 괜히 무섭고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형님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명문대 나온 게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건지 중학교 나온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고 청소나 꾸준이라며 돈 버는 시어머니를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형님이 시어머니 무시하는 것 온 가족이 다 알만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무시당하는 어머니가 형님에게 깨갱하시고 화 한 번 못 내며 꼼짝 못하시니 다른 식구들도 형님 앞에서 별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었죠. 하지만 전 사실 참고 사는 성격이 아닌지라 그런 형님에게 기죽어 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난 사람들 부럽고 처음엔 형님이 대단하다 싶어서 친해지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형님이 인성 쓰레기라는 걸 알고서는 애초에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형님이 고깝게 말할 때마다 맞받아치고 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나랑 자기랑 밖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계급 만들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형님이 사람 꼽주려고 일부러 시비 걸고 무시할 때마다 전 참지 않고 되받아 쳐주고 똑같이 굴었습니다. 동서 새 옷 샀나 봐? 근데 동서네 형편에 쇼핑 이렇게 막 해도 돼? 그러면 빨개 벗고 다니기라도 할까요? 사회생활 하려면 옷도 사입고 그래야죠. 제 돈 주고 제가 사입은 건데 왜 괜히 12조로 들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나는 동서가 가끔 너무 개념 없이 돈 쓰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러지. 동서 은근히 나 신경 써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면 괜히 나 따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옷이 비싸 보이는데 동서네 형편에 괜찮나 해서.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 무리해서 돈 쓰는 거면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안 낫나? 괜히 황새 쫓아가려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잖아. 어머, 형님 보기에는 이 옷이 비싸 보이나 봐요. 근데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3만 원 주고 산 건데? 원래 제가 옷빨이 좀 잘 받아요. 형님은 명품만 입고 다녀서 저도 명품 삼자라셨구나? 하긴 형님은 오태가 영 안 나는 편이라 비싼 것 좀 챙겨 입긴 해야겠네요. 이왕이면 마크도 딱 달리고 누가 봐도 명품이라고 알아볼 법한 거요. 아, 너무 그러면 또 짝퉁 같을라나? 하긴 옷이 뭐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형님도 내면을 좀 가꾸세요.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다 못하긴 했는데 더 했다가는 진짜로 싸울 것 같아서요. 오늘 싸우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왕 만난 거 적당히 웃다 갑시다. 아셨죠? 형님이 지랄하면 저도 같이 당당히 지랄하고 개기다 보니 형님도 저한텐 그나마 덜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형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았죠. 그런데 사실 전 그렇게 가진 걸로 사람 무시하는 형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잘난 며느리를 들였다고 큰 며느리를 끔찍이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늘 형님 편만 들었었거든요. 전 형님이 어머니께 너무 선을 넘는다 싶어서 어머니 생각해서 형님한테 한 소리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런 저를 나무라고 탓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던지 어느새 형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싫었죠. 어머니, 밖에서 그러시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욕해요.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아, 그러냐? 아유, 내가 뭘 잘 몰라서. 아이, 미안해. 똑똑한 네가 이해해라. 형님, 아무리 그렇다고 어머니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식하다뇨.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친절하게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지. 왜 타박을 하세요? 제가 들어도 기분 상할 것 같은데 어머니 속상하시겠어요. 어머, 동서,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정작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옆에 있는 동서가 난리야? 왜? 내가 동서들을 무식하다는 소리 할까봐 제발 드려서 그래? 형님, 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가만 보면 형님은 사람 속 일부러 긁으려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형님처럼 많이 배운 분이 대체 왜 그러세요? 뭐? 그럼 동서는 못 배워서 윗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어른들 말하고 있는데 어디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야.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동서가 난리냐고. 아니 전 어머니가 억울해 보이시니까 그렇죠. 형님이야말로 왜 급발진을 하세요? 그래, 큰애 말이 맞다. 아이 둘째 너는 어디 손윗 사람에게 언성을 높이고 대들어.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럼 형님은 뭐 잘 배워서 어머니한테 말을 저렇게 해요? 어머니, 진짜 차별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전 오히려 어머니 걱정해서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혼내려면 형님을 혼내셔야 하는 거죠.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내가 언제 너더러 나 대신 화내달라고 그랬니?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건데 왜 갑자기 얘가 더 난릴까? 너야말로 괜히 내 핑계로 네 형님한테 소리 지르려는 거 아니고? 너 평소에 네 손윗 사람한테 말대꾸하고 대드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아랫사람이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지내는 거 보기 안 좋다. 내가 보기에는 큰애보다 그런 네가 더 문제야. 커봐 동서 그럴 줄 알았지. 그러게 내가 예의 지키라고 했어 안 했어? 앞으로도 제발 동서나 잘해. 시어머니는 그런 무시를 당하셔도 잘난 며느리가 그렇게 좋으신 건지 편을 들어주는 저보다 형님을 더 챙기셨습니다. 뭐 하나 좋은 게 생겨도 당신 쓸 생각은 안 하고 꼭 그렇게 큰 며느리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비싼 화장품이 생겨서 시어머니를 챙겨드린 적이 있었어요. 돈 주고 사려면 몇십만 원은 줘야 하는데 지인에게 선물로 받아 얻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쓰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왠지 비싼 거다 보니 저보단 시어머니한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를 갖다 드렸죠. 저희 어머니 평소에는 샘플만 쓰시느라 화장품 한번 사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가져다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어머니가 그걸 형님께 주시는 겁니다. 큰애야,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어머, 화장품이네? 어머니가 웬일로 화장품을 사셨어요? 내가 산 거 아니고 얻은 건데 이게 비싸고 좋은 거래. 그래서 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난 다 늙었는데 비싼 거 써서 뭐하냐. 내가 평소에 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럴 때라도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 너 가져가서 써, 응? 전 그것도 모르고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형님이 그 화장품을 들고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뭐하러 이런 거 주신다고. 내가 돈이 없나 손이 없나. 이런 게 뭐 좋은 거라고 유나는. 이래서 촌사람들이랑은 뭐 말을 못해. 또 왜요? 어머니가 뭘 주셨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싫으면 그냥 안 받으시면 되지. 어머니가 억지로 쥐어주시는데 그럼 어떡해? 아니면 뭐 동서가 가져갈래? 나 어차피 쓰는 것만 써서 다른 건 안 쓰거든. 어머니는 비싼 화장품이라고 날 주신다는데 솔직히 나한테 이건 비싼 것도 아니야. 근데 나이대가 좀 있는 거니까 동서 쓰지 말고 뭐 친정 어머니 가져다 드리던가. 뭐 어른들은 좋아하겠네. 이거 내가 어머니 드린 건데?
아니, 형님이 이걸 왜 받아요? 뭐야, 동서가 드린 거였어? 난 또 어디서 이런 선물 받으셨나 했네. 동서도 이왕 돈 쓰려면 좀 제대로 쓰지. 이게 뭐야. 이런 건 유럽 화장품이랑은 비교가 안 돼. 형님이야 더 좋은 거, 비싼 거 펑펑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로도 귀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저 안 쓰고 어머니 가져다 드렸던 거고, 어머니께서도 귀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드셨으니까 형님을 주고 싶으셨겠죠. 근데 형님은 선물 받고도 귀한 줄을 모르세요? 이게 뭐라고 내가 고마워해야 돼? 그동안 내가 어머니 해드린 게 더 많은데? 어머니도 어차피 내가 그동안 해드린 것 때문에 나한테 해주시는 거지. 남의 성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형님도 어이가 없었지만 전 제가 드린 선물을 함부로 형님에게 건넨 시어머니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해야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지, 언제까지 형님만 차별하실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시어머니나 형님이나 뭐라고 하든 더 열심히 되들었습니다. 조용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나만 우스운 사람 되기 딱 좋겠더라고요. 덕분에 시댁 식구들 전부 저를 쌈딱처럼 생각했지만 덕분에 제가 시집살이를 덜 당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 정도로 해도 매번 시댁 모임 하자고 부르시는데 제 성격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더 잔소리를 하셨겠어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도 어머니는 늘 형님만 그렇게 예뻐하고 형님 앞에서만 아무 말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한텐 적당히 시집살이도 시키고 할 말 다 하시면서 형님 앞에서는 완전 바보처럼 천사가 되셨던 거죠. 형님이나 저나 똑같은 며느리인데 대우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한텐 제사며 시댁 행사며 빠지지 말라고 닥달을 하시면서 형님은 사정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뻔히 보이는 핑계에도 너무 흔쾌히 넘어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까지 빠지는데도 형님은 바빠서 어쩔 수 없다며 알아서 감싸주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정이 떨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제사 챙겨줄 거라는 생각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살아생전 시어머니 안 챙기는 형님이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챙기긴 하겠어요? 게다가 그 성격에 나중에 어머니 몸져 누우시면 나 몰라라 할 게 뻔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큰 며느리만 끼고 돌다가 저랑 멀어지고 뒤통수를 맞으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여느 때처럼 시댁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유독 내려서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나 싶었지만 형님네가 미리 와 있다는 말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결국 문제였던 건지 저희들은 빗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죠. 떨어지면서 기억을 잃은 탓에 그 후에 기억은 없지만 병원에서 눈을 뜬 걸 보니 목숨만은 부지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의식을 차린 전 남편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도 여기저기 붕대를 칭칭 감고 안 좋은 상태로 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울어? 나 의식 차렸잖아. 나 괜찮아. 당신은 어때? 많이 다쳤어? 당신도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왜 내 옆에 있어? 가서 얼른 누워있어. 어? 여보, 이제 당신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 나 살았잖아. 아니야? 당신 다리 움직여줘? 당신 하반신 마비래.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에 저도 다리를 확인해 봤더니 이상하게 허리 밑으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전 다친 다리로 제 곁을 떠나지 못했던 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거의 일주일 만에야 일어난 제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신경이 아주 잘린 것은 아니니 재활훈련을 꾸준히 하면 다시 걷게 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만에 하나의 경우라 장담은 못한다며 안타깝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전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몇 날 며칠을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이 상황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그저 비참한 제 처지를 되짚어봤죠. 전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이 더 많이 다친 줄 알았더니 남편은 가벼운 골절로 끝이 났으니 그나마 부부 중 하나는 멀쩡해서 다행이었네요. 남편은 자기가 운전을 해서 제가 다쳤으니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누구 탓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운전자가 제가 아니고 크게 다친 것도 저였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였더라면 아마 시어머니가 절 가만두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도 제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고 소식에 놀라서 달려와서는 다리도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말문을 닫으셨죠. 하긴 아무리 남 같던 시어머니라도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꼴이 되었으면 동정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전 한동안 시댁으로부터 잔소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매번 참여해야 했던 시댁 행사는 전부 열애였죠. 다친 몸으로 집 대문을 나서는 것도 힘들었으니 너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제 눈치가 보이시는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형님이 더 난리였습니다. 병문안은 한 번 온 적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통해서 제가 다친 이야기 뻔히 들었을 텐데도 형님이 모르는 척 자꾸 왜 시댁에 안 오냐고 물어보면서 카톡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여자가 나 대신 머리를 다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통해서 아프다고 전화라고 몇 번 했는데 그 뒤에도 번번이 행사 때마다 저를 찾아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여자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테고 어디 저더러 한번 해보자는 거였겠죠. 하지만 싸울 기력도 없던 전 그냥 문자를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미친년이 왜 자꾸 지랄하냐며 난리라도 피우고 싶었지만 그런 곳에 소모할 만한 감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고 반년 가까이 지났을까. 벌써 연말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가 한여름 장마철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리고 연말에는 다름 아닌 시아버님의 제사가 있었죠. 그동안 저도 다시 걸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크게 차도는 없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다쳤다더니 아직은 재활훈련을 제대로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사에도 불참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제가 걱정돼서 간이 많이 하다가 제가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어떻게 안 가냐며 남편 혼자라도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여태 하던 것처럼 또 왜 안 오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전 평소처럼 무시를 하려고 했어요. 안 받으면 지도 끊겠지 싶어서 괜히 관심 주지 말고 무시로 일관하자 싶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작정을 했는지 제가 안 받으니까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몇 통이나 하려나 기다려봤더니 거의 150통을 찍더라고요. 그 바람에 핸드폰을 쓰지도 못하고 들여다만 보고 있었던 저도 열이 폭발했습니다.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그 정도로 전화폭탄을 해대는 건 무슨 짓인지 뻔히 보이잖아요. 시어머니도 제가 아픈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여태 고생 한번 안 했던 형님이 그러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전 형님이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화를 받기로 했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얼마 뒤 곧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냅다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왜 안 받아? 다리 병신 된 게 아니라 귀 병신 됐어? 귀까지 먹었냐고? 뭐라고요? 형님,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귀 안 먹었으니까 살살 얘기하시라고요. 형님이야말로 건방증 도지셨어요? 몇 번 하고 안 받으면 용건 남겨놓고 그만해야지.
무슨 남의 전화통에 전화를 150통이나 해요. 형님, 이런 것도 스토킹이라는 거 모르세요? 스토킹? 너 진짜 아주 미쳐 돌아가려고 그러니? 너 나 몇 달 안 봤다고 내가 아주 만만해진 모양이다. 그래? 이 또라이 같은 게 진짜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 쓰지. 야, 네가 전화를 따박따박 받았으면 내가 이 지랄 하겠니? 100통 넘게 전화할 동안 너 뭐 했어?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별것도 아닌 게 좀 다쳤다고 아주 상자 노릇 하려고 그러네. 아무튼 너 지금 당장 안 오면 내가 올 때까지 전화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미쳤냐 돌았냐 쌍욕을 하는 형님을 보며 전 겨우겨우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고 나서 몸이 이 지경이 되고부터는 저도 재활하는 것에만 힘쓰자 싶어서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내지 않고 심신의 안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이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누구는 여태 욕 못해서 안 하고 있었던 줄 아는 건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디 원망할 것도 없고 내 신세 한탄만 하다 화병이 날 지경이었는데 이참에 나한테 괜히 지랄하는 형님한테라도 화풀이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당장 짐 싸. 나도 같이 갈 거니까. 뭐? 당신이 왜? 안 가도 된다니까. 왜 그래? 몸이 그러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형님이 나한테 미친년처럼 전화해야 되는 거 안 보여? 좀 전에 전화 받았더니 나한테 냅다 쌍욕을 하고 끊어버리네? 안 오면 계속 그런다는데 어떡해. 나도 얼굴 마주보고 할 말 해줘야지. 여보, 그러지 마. 아픈 사람이 무슨 시댁을 가. 형수님한테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자기는 집에 있어. 알아서 뭘 알아서. 그래서 당신이 형수한테 쌍욕할 거야? 나 지금 적당히 대화하려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들은 말 되돌려주러 가는 거야. 가서 쌍욕을 하던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은 그런 몸으로 어딜 가느냐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눈이 돌아버린 전 형님이라는 그 여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서 말해봐야 어르고 달랠 뿐일 텐데 전 이제 도저히 그 여자를 이성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다리가 이렇게 된 거지 아직 팔을 쓸만한 상황이니 그 여자 머리차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는 시댁까지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쾅 소리나게 열고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소리에 혼자 음식 준비하시던 시어머니가 엉망인 모습으로 놀라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둘째니가 여길 왜 왔어? 음식 나 혼자 다 하고 불편한 몸으로 넌 안 와도 되는데.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누군가는 그 꼴을 못 보겠던 모양이더라고요. 안 오면 어쩐다 저쩐다 그러길래 무서워서 안 올 수가 있어야죠. 뭐? 대체 누가? 누구긴 누구겠어요. 형님이죠. 형님이 저 시댁에 일하러 오라고 전화를 150통이나 했어요.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2년 전년 하면서 쌍욕을 하길래 저도 너무 열받아서 못 참고 오게 됐네요. 어머니, 제가 오늘 소란 좀 피워도 용서해 주세요. 소란이라니. 아니 너 설마 큰애랑 싸우기라도 하려고 그래? 어머니가 형님 아끼시는 거 저도 아는데요. 저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니 말리실 생각이면 그냥 포기하세요.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무신경한 사람이 하반신 불고 된 동서더러 시댁 제사를 하러 오라 그래요. 그게 사람인가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보고 당황하시던 중에 제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안방에서 형님이 나오더라고요.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일은 시어머니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안방에 누워서 퍼질러져 있던 거겠죠. 자기야말로 제사 음식 하나 거들 생각 안 했으면서 하반신 마비된 동서가 제사 못 오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는 건지 그 못된 신보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형님이 저더러 시댁에 오라고 그 난리를 친 게 다름 아닌 자기네 여행 스케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동서 왔어? 핑계대더니 오기는 잘 왔네. 거봐, 노력하면 다 되잖아. 휠체어도 있었구만. 뭘 그렇게 꼼짝도 못한다고 자꾸 난리를 피웠어? 뭐라고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쫓아왔겠어요. 형님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못돼도 정도가 있지. 아픈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던가요? 병문안도 안 온 사람이 지금 저더러 시댁 제사를 하러 오라고요? 그땐 내가 바빠서 못 간 거지. 나도 동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동안 동서가 시댁에 안 와서 내가 동서를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무튼 동서 잘 왔어? 어머니도 저 오라고 안 하셨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웠는지 말이나 들어볼게요. 뭔데요? 형님도 어머니 도울 생각 안 하고 방에만 누워 있었으면서 나 부려먹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사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스케줄이 있어서 말이야. 우리 내일 괌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근데 여행 전날에는 푹 쉬어줘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동서가 나 대신 어머니 좀 거들어드리라고 불렀지. 뭐라고요? 여행이요? 그럼 지금 형님 여행 가겠다고 아픈 나더러 휠체어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나야 뭐 해봐서야 이런 걸 할 줄 알지. 원래 이런 건 동서가 잘하잖아. 그동안 동서가 다 하기도 했었고 난 어머니한테 도움도 별로 안 돼. 동서 효부잖아.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며 마음 안 쓰여? 그래서 동서 생각해서 불렀지. 아무튼 동서 이왕 온 김에 어머니 좀 거들어드려. 자기 여행 가야 해서 쉬어야 하니까 아픈 절더러 시댁 일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제 앞에서 여권을 흔들어 보이는 형님을 보니 화가 나는 걸 떠나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인간이 저렇게 개념 없이 말을 뱉는 걸 보니 인성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놈의 인성 쓰레기 짓을 내가 얼마나 더 봐줘야 하는 건지. 저 여자는 백날 말해봐야 깨닫는 게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 길길이 화를 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화를 겨우 삭히며 형님에게 웃으며 말했죠. 아, 전 또 형님이 무슨 일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나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전 몰랐죠.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형님 괌에 가신다고요? 그래서 여권까지 챙겨오셨구나. 근데 그 여권 좀 줘보세요. 여권? 여권은 왜? 여권을 좀 달라는 제 말에 형님이 어리둥절을 하기에 전 형님이 손에 들고 팔랑거리던 여권을 잽싸게 낚아채서는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그동안 여행을 어찌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 많은 여권 종이 가득 도장들이 빼곡하더라고요. 동서 뭐하는 거야? 남의 여권 왜 가져가? 왜긴요. 구경 좀 하려고 그러죠. 어머, 우리 형님 정말 여행 많이 다니셨다. 만기가 한참 남은 여권인데 도장이 아주 빽빽하게 찍혀있네요. 어머, 저번에 아파서 못 오신다 그랬을 땐 베트남 가셨구나. 날짜가 딱 그 즈음이네. 형님은 아프면 베트남을 가시나 봐요? 아이고, 이건 또 재작년 어머니 생신 때 도장이네. 그때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그러더니 형님 참 공사다망하니 바쁘셨겠어요. 이거 너무 도장이 많아서 더 찍을 자리가 있나 몰라. 차라리 새 여권 받으시지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 형님의 여권을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여권을 찢어버렸으니 당장 재발급은 어려울 거고 아마 내일 비행기는 못 타게 되겠죠. 그러라고 제가 여권을 찢어 발긴 겁니다. 어디 개념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제사 때 다른 사람 부려놓고 지 혼자 놀러 다니는 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두 다리로 형님 쫓아가지는 못해도 앉아서 여권 정도 찢는 건 할 수 있었죠. 그러자 형님은 여행을 못 가게 됐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뭐 죄송해요. 제가 형님 여권을 다 찢어 발겨버렸네요. 내일 여행은 아무래도 못 가시겠네. 그럼 오늘 일도 제 대신 형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형님은 똑똑하다는 분이 가끔 참 생각이 짧아요. 여행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낼 거면 여행을 포기하시면 되는 건데 형님보다 못 배운 저도 이렇게 생각을 잘하는데 형님은 왜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뭐야,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그거 찢으면 어떡해? 내일 새벽 비행기 타야 되는데 여권 없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왜 사람 속을 뒤집어요, 뒤집기를. 내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너는 네가 여행 가겠다고 다리 아픈 사람 불러내면 내가 네 다녀오세요 할 줄 알았냐? 여태 좋게 형님 취급해줬더니
사람을 개무시하고 있어. 내가 너 편할 때 오라가라 부르는 종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남한테 떠넘기고 갈 생각하지 말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뭐야? 이년이 진짜 아까부터 윗사람한테 이래저래 별소리 다 하네? 야, 너 요즘 어머니가 적당히 봐주시니까 인생이 편해 보여? 이 미친년이 남의 여권을 왜 찢어?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다리병신 돼서 너는 못 나다니니까 괜히 나 여행 다니는 게 부러워서 그러냐? 네가 다리 그 꼴 난 건 다 네 신부가 그 모양이라서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 좀 돕고 살고 그러는 거지. 여태 봐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탓만 하고 있네. 또라이 같은 게 진짜 짜증내 죽겠어. 언제부터 지랑 나랑 가족이었다고 이제 와서 가족끼리 도와야 하네, 신부가 나쁘네 하는 것이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자기 여행 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런 줄 아는 건지, 형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집에서 어화둥둥 떠받들려 지내고 시집와서 시어머니마저 찜쪄먹던 사람이었으니 세상 천지에 뭐가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여태 제가 바락바락 대드는 것도 그냥 지나가던 개소리인갑다 싶었겠죠. 하지만 개 짖는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 개가 짖는 소리에 귀가 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웃겨 죽겠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했더니 둘째가 오랜만에 와서 아주 지 형님을 찾는구나 잡아. 큰애 너 여행 못 가게 돼서 어떡하냐? 아까도 나보고 자랑을 그렇게 하더만. 감히 그렇게 물이 좋다면서 수영복 샀다고 자랑한 거 못 입게 생겼구나. 아이고, 그러게 뭐하러 괜히 사람 속을 긁어. 내가 봐도 큰애니가 한참 잘못했다. 아유, 속 시원해. 형님이 화가 나서 지랄 발광을 떨며 난리를 치는 게 웃겼던 건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던 시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뒤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웬일로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다니. 그걸 보니 어머니도 그동안 형님한테 쌓인 게 있기는 있으셨구나 싶더라고요. 큰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느라 아무 말 못하고 사셨지만 제가 대신 여권까지 찢어 발기며 난리를 피우니 즐거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형님 미치는 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어대자 형님은 약이 더 바짝 올라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에 하냐? 네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부터 내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맘보를 잘못 쓴 탓이지. 나야말로 너 때문에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안 참고 할 말 다 하고 살려고 그런다. 뭐? 그래. 네가 아주 이제는 다리 망가진 걸로 모자라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럼 어디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제 휠체어를 엎어버리려고 계단 쪽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휠체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잡지도 못하고 계단 끝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구석에 걸려서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여차 있으면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 골로 갈 뻔했네요.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니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시더니 전을 붙이고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나 싶어서 쳐다보는데 갑자기 냅다 형님의 면상을 후라이팬으로 때려버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종치는 것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아직 뜨거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무쇠로 된 후라이팬으로 이마를 때렸으니 어디 하나 깨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럴 줄은 아무도 몰랐는지 그 상황을 모두들 당황해하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후라이팬에 얻어맞은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고 결국 놀란 아주버님이 119에 신고를 하며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형님은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형님한테 그러신 적 없으셨잖아요. 설마 제 편 들어주신 거예요? 나라고. 아니 뭐 그동안 걔가 예쁘고 좋아서 끼고 돌았겠니? 내가 걔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참았던 거지만 아니 오늘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더구나. 아니 어디 아픈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생각을 하고 아니 누구더러 다리 병신이래. 어디 자기도 머리 깨져서 병신 한번 돼보라지?
그러다 정말 형님 못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머니 진짜 세게 때리시던데. 네가 봐도 그랬냐? 하긴 아니, 나도 홧김이었지만 내가 온 힘을 실어서 때렸거든.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워낙 고생을 해서 그런지 팔힘은 니들보다 좋을 거다. 게다가 후라이팬으로 얻어맞았으니 아프기는 엄청 아프겠지. 근데 걔는 그래도 싸. 자기 아픈 줄 알면 남 아픈 줄도 알아야지. 지만 잘나서는 남들은 다 지 발밑으로 보고 개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꼴이 나는 거 아니냐. 나도 오늘 널 보고 많이 배웠다. 그리고 너한테 그동안 참 미안했어. 내가 큰애 눈치 보느라 정작 너한테 못된 시어머니였어. 착한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와서 후회가 드는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놀랐어요. 저 미우신 거 아니셨어요? 며느리도 얄미울 때야 가끔 있지만 뭐 자식도 그건 그렇지. 내가 그렇다고 널 사람으로 싫어한 건 아니야. 가끔은 나 대신 할 말 해주는 네 덕분에 속이 시원했는데 그동안 내가 어른으로서 대처를 잘 못했구나 싶다. 나도 이제는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마. 날 용서해다오. 그렇게 그날 전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며 지난 일을 되짚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미워하신 건 아니라는 말이 저한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앞으로 어머니와 더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똘똘 뭉쳐서 못된 형님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병원에 실려간 형님은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뇌진탕과 타박생은 있었지만 몸에 이상은 없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었으니 다행이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몇 날 며칠을 쓰러져 있기라도 해봐야 남의 아픈 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그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가지고 크게 반성이 없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폭행으로 고소하니 많이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사고를 쳤다 싶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나서야 했죠. 형님, 어머니한테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셨다면서요?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뭐? 넌 뭔데 또 끼어들고 있어? 너까지 공범으로 고소해줄까? 그러시던가요. 괜히 나이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공격하지 말고 저를 괴롭히시던가요. 나 그렇게 병원 실려 보내놓고 둘이 금방 친해졌나 봐? 그동안 물고 뜯더니 갑자기 감싸고 도네? 그러게 그 노인네 무슨 생각으로 남의 머리통을 내려쳐? 내가 이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형님, 정말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 감옥이라도 보내시려고요? 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러고 싶네. 나 이제 그 집 구석 완전 정 떨어졌거든?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러시구나.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을게요. 뭐? 동서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동서가 뭐 별 수 있어? 아는 변호사라도 있나 보지? 변호사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거 그냥 형사 고소하면 되는 건데. 살인미수라고 아시죠? 형님이 저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반신불수인 사람을 냅다 밀어버리는 거. 그거 죽일 작정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살인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 치사 정도는 되겠네요. 뭐라고? 동서까지 진짜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형님도 제 말 알아들었으면 적당히 하세요. 여태 쌓인 게 많은 쪽이 누군데 이제 와서 형님이 억울한 척이에요? 나 더 잃을 거 없는 사람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잃을 거 많은 사람이 겁이 날지 없는 사람이 겁이 날지 어디 궁금하면 한번 끝까지 해보던가. 어머니한테 고소장 던지는 날에 나랑 경찰서에서 만날 줄 알아. 알겠어? 누군들 협박을 못해서 가만히 있었겠나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형님은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서야 형님도 조용해지셨고 그 후로 시어머니와 전 형님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해서 중간 노릇 못하던 아주버님도 별 말을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전 다시는 형님을 볼 일이 없었고 그 덕에 저와 어머니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다시는 큰며느리 볼 생각이 없으신 건지 이제는 며느리가 저 하나라면서 엄청 챙겨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리 다친 저를 매일 살피시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그만하세요. 벌써 1시간째 제 다리 주무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어머니가 병나시겠어요. 아니야, 나 아직 안 힘들어. 아이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다리에 좋다잖아. 난 네가 나아질 수 있으면 10시간도 주무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힘내서 좋아질 생각이나 해. 그래도 어머니 너무 고생이세요. 저 진짜 남편 원망 안 하니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면 이러지 마세요. 미안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나는 지는 잎이고 너는 피는 사람 아니냐. 앞으로 내 인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다고 내 몸을 사리겠니. 난 어떻게든 너 회복시키는 게 남은 목표다. 내가 죽는 날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다시 걷게 할 거니까 넌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어. 시어머니는 사고 이후 걷지 못하던 제가 걱정되셨는지 그 후로 매일같이 집에 오셔서 제 다리를 주무르고 안마를 하시고 저의 재활을 도와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제 대신 집안 청소며 음식이며 살림까지 싹 다 해주시면서 말이죠. 덕분에 전 용기를 내어서 조금씩 더 노력을 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걷게 되는 날이 올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확실히 저 혼자 안다라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도움이 많이 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나 어머니나 다들 제 걱정을 해주다 보니 제가 더 힘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만에 제가 조금씩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그 후로 1년이 더 걸렸지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만으로 전 시름을 덜어낸 듯 했습니다. 제가 다시 다리에 힘이 돌아오면서부터는 어머니가 더 열심히 저를 도와주셨어요. 매일 병원에 저를 데려가 주시고 재활훈련 받고 돌아와 다리 저린 저를 위해서 마사지며 스트레칭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전 이제 완전히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내 발로 내 힘으로 걸어다니는 게 이렇게나 귀한 일인 줄 이제 알게 되었네요. 그게 전부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생각에 저는 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섭섭하고 미워했던 어머니 덕에 다시 걷게 되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그동안 시댁 문제의 근원이 형님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 사이 형님과 연락 한번 안 했던 전 얼마 뒤 형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며 잘 나가던 형님의 친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형네 처갓집에 일 터져서 아주 난린가 봐. 이번 명절에 못 올 거라 그러네? 그동안 형님은 몰라도 아주버님은 꼬박꼬박 오셨잖아. 무슨 일인데 집에도 못 올 정도야? 나도 괜히 좀 그래서 깊게는 안 물어봤는데 형수 친정아버지 사업이 엉망이 되었나 봐. 뭘 잘못했는지 횡령이랑 사기로 구속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바람에 형 장모가 쓰러지고 장인은 감옥 가고 형수마저 알아두었다더라. 맨날 잘난 친정 내세워서 갑질하며 지내던 형님이 친정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무슨 일을 하셨던 건지 구속수사까지 받으며 회사가 엉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 전 결국 형님의 친정이 쫄딱 망해서 가진 거 다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돈이 급하게는 급했던 건지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달라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쌓인 게 많던 어머니는 돈 없다며 무시하셨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야 어머니가 그러시다니 별 말을 못했죠. 아주버님이 우유부단한 게 이번에는 도움이 되었네요. 그렇게 전 다시 걷게 되며 꽃길이 열렸고 신부 못했던 형님은 친정이 쫄딱 망하며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네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써야 한다는 건가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괜히 가진 걸로 남들에게 갑질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모두 겸손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